오늘의 전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오늘 본회의에서 중요한 표결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다. 이번에 부를 하게 되면 참 이 부패를 옹호하는 거냐, 방탄 본능이 있는 거냐라는 비난을 받게 되고, 그렇다고 또 가를 하게 되면 야, 뭐 니네 당은 부고 남의 당은 가냐? 그 상당히 우리 당으로서는 난감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서 부결을 시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대당 의원이지만 어쨌든 그거를 부결시키자니 국민들 시선이 두렵고, 또 가결시키자니 굉장히 형평이 맞지 않고 내로남불, 이런 위선적 이런 또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난감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오후에 이제 표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배종호 교수님 나오셨는데 네. 민주당이 난감한 거 맞습니까? 좀 곤란하겠죠. 왜냐하면은 뭐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네. 가결을 시킬 경우에는 이중자 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겠고요. 또 가결시킬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경우 이제 체포동의안 또 추가 표결해야 됩니까? 그때 좀 난감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또 부결을 시키면은 비리 국회의원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성격 규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이건 명백한 야당 탄압, 야당 대표 죽이기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개인 비리다. 이제 개인의 뭐 공천 헌금이라든지 사무실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명백하게 차이가 있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서 그렇다면 결국은 가결 쪽으로 표를 던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은 가결 쪽으로 표를 던질 것이다. 이 하영재 의원이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던 정치인은 아닌데, 남해 사천 하동이 지역구인 초선 의원이고요. 산림청장도 했고 농림부 차관했고 그랬더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 공천 관련해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종근 박사님은 어떻게 민주당의 오늘 선택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그 지금 대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사실 원칙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원칙, 즉 부정부패면 부정부패인데 이 우리 당은 부정부패고 남의 당은 부정부패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그 근거가 사실 불명확하잖아요. 뇌물수수는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한쪽은 개인적이고 한쪽은 공적이다. 그렇다면 노웅래 의원은 그런 공적인 것이냐, 당대표냐. 근데 그렇지 않는데도 노웅래 의원을 그때 선제적으로 사실 불체포동의안에 그러니까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것도 이재명 당대표의 그 방탄을 위해서 어쨌든 한 대 묶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단순히 지금 하영재 의원만이 아니라 자당의 노웅래 의원까지 그런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당연히 가결시켜야 되겠죠. 가결시키는데 다만 어느 쪽으로 욕을 먹느냐, 사실 가결시키고 욕을 먹는 게 훨씬 더 떳떳하지 않느냐. 부결시킨 건 정말 더 큰 어떤 비판을 받으니까 비판의 어떤 무게로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이종근 평론가님 나오신 김에 표 계산을 좀 해주세요. 오늘 국민의힘이 대부분 가결 쪽으로 간다면 이거는 뭐 가냐 부냐는 민주당이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제적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입니다. 그렇다면 115명에 불과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다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예, 그래픽 보면서 좀 표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169석입니다. 다수당이죠. 국민의힘이 115석이고 총 299석인데 이 중에 과반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300을 계산할 때 150이고 150에서 한 사람 빼면 149석입니다. 그럼 149석에 또다시 거기서 과반 찬성이거든요. 최소한 예. 149명이 참석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힘이 전원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115석은 지금 이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어느 정도 출석을 해갖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169석을 갖고 있으므로 이 169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여야 여론전 펼치는 가운데 뭐 이거는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입니다만 민주당이 같이 의도적으로 부결을 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부결을 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내부가 그렇게 일사불란하게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자유투표할 것이다. 네, 예. 자유투표도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도 일사불란하게 못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최대 38표. 이거는 다른 당 얘기니까 좀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 지금 이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친명계와 비명계의 입장이 좀 다르다. 예. 친명계는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좀 지키자라는 쪽으로 똘똘 뭉쳐 있지만은 지난번 표결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이탈표가 38표나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이 38명의 이탈표가 있었다면은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가결 쪽에 당연히 찬성표를 던지겠죠. 예.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불체포 특권 포기해라. 예. 그리고 당당하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제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천헌금 관련해서 한 7천만 원, 사무실 유지비 관련해서 한 5천만 원. 이건 철저하게 개인 비리이기 때문에 예. 비명해서 이거를 제가 볼 때 부결 쪽에 표를 던지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대략 좀 전망을 해보면은 예.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찬성이 139명이 나왔고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찬성이 101명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재적 과반에 출석 과반이면 일단 150명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당론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 그리고 58명이 포기 서약을 했기 때문에 예. 최소한 58명 이상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전체 169석인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100석 이상 던질 거예요. 100명 이상. 그러면 전체적으로 150명 이상은 훨씬 뛰어넘는 그런 결과로 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자,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들 먼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당론 자체는 결정이 안 됐는데 이미 저희 그 50여 분의 의원님들께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셨고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사실상의 당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도 뜻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국회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시운을 다한 불체포 특권은 어떤 명분과 정당성도 갖기 어렵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오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이 정치 변화와 혁신은 물론 대한민국의 개혁과 미래 대응 역량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 그 의원총회를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거기서 아예 당론으로 이건 가결시키자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태규 사무총장이 그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론에서 의원들의 어떤 결의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다르다.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하영재 의원의 혐의는 사실상 구악이라고 지금 우리가 표현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거나 그리고 또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만들었던 정치자금법, 예. 그 정치자금법의 가장 큰 핵심이 지역사무실 운영에 관련된 거였어요. 옛날에 지역사무실을 운영할 때 굉장히 돈을 많이 걷어서 또 지역 지금 이 혐의에 있듯이 이 예비 후보, 자치단체 예비 후보들한테 국회의원은 갑이거든요. 그 네, 지역구에.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구조 속에서 돈을 걷어서 지역사무소를 운영한다. 그래서 당시에 오세훈법도 지역사무소를 완전히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뭐 이 사무실을 이렇게 이 불법으로 운영을 하면서, 불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의무로 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비를 걷어서 지금 7천만 원 또 6천만 원 이렇게 걷었다는 건 사실 옛날부터 해왔던 어떤 구악이라고 할 수가 있고,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양 당의 어떤 그런 정무적 어떤 관계를 떠나서, 정치적 관계를 떠나서 이것은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역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혐의라는 것, 원칙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뭐 교수님께서 계속 설명하시지만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원칙을 깨버리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더욱더 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의 보란듯이 또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죠.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영재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전화를 요즘 많이 돌린다 그럽니다. 좀 도와달라.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매몰차게 가결시킨다. 사실상 당론이다. 이런 분위기고 50명 넘는 의원들이 우리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좀 여론의 압박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대로 문자를 먼저 다 보냈고 지금 이제 직접 구명 전화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문자도 뿌리고 구명 전화도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읍소 전략을 하면은 상당히 좀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결국은 동병상련이다. 언제든지 당신들도 검찰의 칼날 위에 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나를 살려달라, 온정을 베풀어달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효과가 좀 없었던 건가요? 근데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전화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완곡하게 거절하거나 또는 아니다. 이미 이제 나는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냈기 때문에 당신도 좀 당당하게 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라. 만약에 당신이 떳떳하다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상대 당 측에서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놓으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방탄 이미지가 더 부각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당론이다. 오늘 의총에서는 뭐 당론까지 갈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렇지만 저는 좀 그 문제하고는 약간 구별될 필요가 있다. 뭐냐?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검찰의 수사가 공정한지, 아니면 개인 비리인지, 아니면 정치적 탄압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뭐 1년 6개월 동안 대대적으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해오고 있지만 결정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뒤집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못 나오니까 탈탈 털어도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그동안 자기 관리를 잘해오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도 상대적으로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영장 그 내용을 보면은 좀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부분은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준 사람이 지금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는 이제 공천과 관련된 이제 경남 도의원 예비 후보가 또 하나 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자신의 보좌관 등 해가지고 지금 7천만 원이 가고 5천만 원이 가고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기소된 내용은 당원 집회를 기본적으로 선거 지금 30일 이내는 못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구악이다라는 그런 문제에다가 공직선거법까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좀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확률이 좀 상당히 적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인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를 합니다만은 이런 그 체포동의안 같은 것은 기명 투표로 할 수는 없습니까? 글쎄요. 그런데 이게 원칙상 그 1950년대에 이걸 무기명으로 하자라고 한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이제 좀 권위주의 정권이 많아서 이제 탄압의 어떤 그런 효과로 예전에는 그런 이 검찰이 의원들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이렇게 하고요. 그랬을 때 도리어
그런 동료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명으로 했던 그런 그 효과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동료 의원들끼리의 의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이 보호하려고 무기명으로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철저하게 롤콜이라고 해서 호명입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의원들을 다 일일이 이름을 호명하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처럼 우리 떳떳하게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공개를 해서 그것을 유권자들한테 나중에 판단하게 하자라는 목소리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두 분 다 이제 가결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신데 오늘 이제 가결이 된다면 또 몇 표나 나와서 가결이 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